안녕하십니까. 안희영TV의 반영입니다. 방금 우리 그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은 뭐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한다. 저출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근데 왜 대안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뭐 영어로 한번 뭐 말씀을 올리고요.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이 두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장을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세일즈맨, 그리고 한국어로 말하면 영업직 뭐 직원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두 장을 갖다가 그걸 팔러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판다는 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갖다가 좀 전파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유튜버를 모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한 제 자신에게 그것은 강력한 채찍이 되겠죠. 사실은 세일즈하는 게, 나는 한 번도 세일즈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업직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하면서 저를 갖다가 채찍질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올립니다. 이번 방송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올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뭐 더 이상은 없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것만 하다가 그냥 저는 그 삶에서 사라질 생각입니다. 더 이상은 뭐 다른 거는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올립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살 수 있는 4가지 전략. 그리고 그것을 제도 법률로 만들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살 수 있는 4가지 전략. 우리 부인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대안을 갖다 제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세일즈하고 영업하겠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 방송에서 올리는 것은 저에 대한 강력한 채찍이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살 수 있는 4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저출산 극복인데요. 집안에 대가 끊기면 집안이 망합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고요. 지금의 학기 출산율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망하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그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략과 방법은 복합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정치권만 안 돼요. 대통령 갖고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2번에 걸쳐 갖고, 이거는 진짜 엄청난 난국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온 힘을 모아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거는 허공의 메아리로 끝났어요. 물론 지지율이 뭐 좀 낮고 이제 그렇지만, 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이 그렇게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냥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스쳐가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략과 방법은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즉, 정치인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 모두를 갖다가 저출산 극복에 올인시켜라. 그리고 경제인 모두를 갖다가 저출산 극복에 올인시켜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강제적인 수법을 갖다가, 그것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무슨 모임을 갖다 주최한다든지 해서, 경제인들도 이제는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명하신 스님이나
고명하신 목사님, 고명하신 신부님, 고명하신 수녀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저출산을 갖다 극복하지 못하면 기독교도 몰락한다. 왜냐면은 그 지금 예수님께서 끝없이 전파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부활하셔갖고 그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뭐 전파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죠.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읍시다 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접합니다. 근데 인구가 줄는데 그러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줄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것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도 이제는 저출산 극복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갖다 하는 사람들, 교육인들도요,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이제 매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뭐 뉴스건 아니면 연예인이건 아니면 그게 드라마든 간에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해야 된다. 그러므로 저출산 극복의 방법은 뭐냐?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방송, 종교, 그리고 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정치인들만 조금씩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얘기해도 그냥 그날 하루 언론에 나오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종교인, 그리고 방송인, 그 다음에 교육인, 그리고 문화에 지금은 저기 한강 작가께서 그 노벨 문학상을 타셨죠. 그 한강 작가께서도 이제 나서가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갖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방송, 종교, 돈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이제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정치인한테만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밀어요. 종교인들도 정치인한테 밀고, 교육인도 정치인한테 밀고, 근데 방송인들도 정치인한테 밀고, 이거 정치인들은 가끔씩 얘기하죠. 저출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힘들어진다. 우리는 괴로워진다. 근데 정치인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구 감소 극복, 저출산 극복은 이 전략과 방법은 복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방송, 종교 통해서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해법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살 수 있는 4가지 전략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전략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극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빠른 선택을 하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 자랑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입니다. 뭐가 인류 최초냐면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12세, 14세 직원을 채용하여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갖다 올릴 것입니다. 그것을 세일즈하고 그 다음에 영업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걸 전파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그전에도 누리 말씀을 올렸죠. 기업의 가치, 예를 들어 시가총액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 삼성이 지금 주식이 계속 떨어지죠. 삼성 주식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어떤 특정 메모리 분야에서 SK에 뒤졌어요. 그걸 따라가는데 짧게는 1년, 늦게는 2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길어지니까요. 자, 근데 기업의 가치는 기술력을 평가되는데, 그러니까 그 애플하고 삼성에서 기술 빼고 나면 남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 애플의 가치는 애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삼성의 가치도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에서 밀리니까 삼성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TSMC에 대해서 얘기하죠. TSMC의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지금 삼성전자 3배에 이릅니다. TSMC라는 그런 대만에 있는 기업의 가치가 그 정도로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올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기업을 갖다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제가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라. 뭐냐면은 연구 개발 분야의 기술은 인간의 창의력과 연결된다. 즉 기술은 인간 창의력의
복합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체인 것입니다. 근데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12세, 14세 직원을 갖다 채용하게 되면 다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우리와 경쟁적으로 뭐 경쟁하는 일본, 뭐 중국, 뭐 그런 기업들보다 10년은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을 10년 앞서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 요즘 메이저리그를 갖다 보실 것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에서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메이저리그 선수들만 보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있는 팀들은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내서 그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교육의 기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그 어린 선수들을 갖다 보게 되면 그 어린 선수들한테 많게는 10억을 갖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대략 그 하나로 계산한 겁니다. 하나로 계산해서 5억에서 10억 정도를 갖다 주고서 자기 팀으로 끌어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12세, 14세 직원을 채용하라는 건데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다 그러면 그 인재를 갖다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로 몇억 원의 돈을 갖다가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여러분이 들으면 그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냥 그 메이저리그에 있는 팀들이 하는 행태를 갖다가 그냥 보시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일찍 인간의 창의력을 갖다가 그 기업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그 애플도요. 거기에 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보면 26살 그래요. 그리고 26살 들어오게 되면 또 애플의 기술을 갖다 배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보면 30살에 시작합니다. 근데 12살, 14살에 직원을 갖다 채용하게 되고 그 직원을 갖다 4년 정도 트레이딩 시킨다 그러면은 미국 기업보다 10년은 일찍 우리는 창의력을 갖다가 끌어내서 그 창의력을 갖다가 기술에 보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기업이 경쟁하게 되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이 승리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인재들의 그 수준을 한국 기업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창의적인 측면에서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12세, 14세 훌륭한 직원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그 훌륭한 창의력을 갖다 발행할 창의력을 갖다가 기술과 연결시키게 되면 그때는 판이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획기적인 생각을 갖다가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고 그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갖다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한민국 한민족이 살 수 있는 4가지 전략 중에서 세 번째는 교육혁신입니다. 이것도 인류 최초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갖다가 휩쓸고 있는 건 토론식 교육이죠. 토론식 교육이 주체입니다. 근데 토론식 교육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뭐냐면 지식의 축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토론식 교육은 암기식 교육에 비해서 엄청난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식 교육의 암기식 교육의 장점인 지식의 축적을 갖다 융합하자. 그것이 교육혁신입니다. 그래서 암기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의 장점, 인간의 나이, 전공의 빠른 선택을 갖다가 융합하자는 게 교육혁신입니다. 그 교육혁신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교육은 3세부터 6세까지 시키고요. 암기식 교육은 7세부터 12세까지 시키고요. 그리고 암기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은 이 융합된 교육은 13세에서 16세까지 시키고요. 그리고 토론식 교육은 17세 이후 정규교육에서 시키고요. 사회의 토론식 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사회의 모든 교육이 그 뒤로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제도와 법률화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저는 교육혁신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자, 연결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